곳곳마다 하얀지 펜션부터 해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사업 방향이 공사비가 굉장히 100억 이상 나오는 이런 프로젝트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굳이 다섯집을 방어하려고 돈을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해서 사업 방향을 우리 도에도 그렇고 우리 중앙에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된 안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 영역사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 기타 남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그 우리 서준병 이장님이 오늘 모처럼 왔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 하니까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것도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 담당하는 이장 서준병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석기 하천과장님 누구십니까? 여기 우리가 하천 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윤석팀 팀장 담당자입니다. 여기 담당자. 시설팀장 있고. 네. 여기 오늘 영역 총괄 PM을 총괄 책임을 맡으신 여기 상무님. 그럼 우리 그 운동 연예 팀장 오셨죠? 네. 우리 총무팀장 그 토목기사나요? 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면장님이랑 민원 있어. 그러면 면장님 오시나요? 이제 오고 계십니다. 나오고 계십니다. 면장님 안 오시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계시는 분이 주인공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활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동기사업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의 권혁현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활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업의 목적은 약간 홍수기가 올라가면은 홍수기가 역류해가지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지속적으로 침수 피해가 나고 있는 그 건덕면 소룡리 일원의 지속적인 침수 피해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침수 피해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런 원인 분석을 시행을 해가지고 최적의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게 저희 가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업 위치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위치가 마을회관이 이쪽 지역이고요. 도로를 넘어가서 한 너머 지역에 있는 주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전마을에 있는 주전천이라는 소하천이 저희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가업 기간은 올해부터 저희가 설계를 착수해가지고 목표는 2028년까지 총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업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고요. 특징으로 보면 하류부가 이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 소하천이고요.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2년도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범위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2022년도 4월달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침수 피해 이력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2019년, 그다음에 2022년 해서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침수 발생을 했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 건너편에 있는 하얀지 펜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비가 좀 연속적으로 장기간 길게 오면은 낙동강 홍수기가 진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 낙동강의 물을 차단하는 수문 시설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낙동강 물이 그대로 역류를 하면서 역류된 물이 제방을 넘어가지고
전적으로 넘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림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하얀 펜션이 있고 하는 그 주거지 쪽이고요. 건너편은 농용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 낙동강 하천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은 낙동강의 홍수위가 얼만큼 올라갈지를 숫자상으로 정해놓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상에 보면은 낙동강의 계획 홍수위가 약 해발 8.74m 정도입니다. 근데 하이텐션이 있는 그 지역이 해발 높이가 약 5m 정도 됩니다. 최대 홍수위가 오게 되면은 한 3m 이상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침수폼 모형을 침수 모의를 해보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물이 많이 잠기는 그런 지역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약 한 50cm 미만으로 침수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침수 피해는 이쪽에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낙동강 계획수위까지 최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파악이 됐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요 그림은 낙동강의 홍수위가 올라왔을 때 홍수위까지 전방을 다 쌓아주게 되면은 낙동강이 원류가 안 되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앞에 신주마을에 있는 하천정비 있는 것처럼 제방을 싹 쌓아주게 되면은 낙동강의 물이 올라와서 넘치는 피해는 없어지지만 제방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또 하천으로 안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 빠져나가서 이게 침수가 발생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림은 현재 상태에서 2020년도 태풍 말삭 때 그때 가장 낙동강의 홍수위가 가장 높게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가장 높았었던 홍수위 기준으로 침수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여기 소룡리 마을 넘어가다 보면은 하천을 하얀지 펜션이 여기에 있고요. 펜션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펜션 주변으로 침수가 3m 이상 발생을 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 그 위쪽으로는 점점점 이제 지대가 올라가면서 침수가 조금씩 발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낙동강의 홍수에 맞춰가지고 여기 제방에 이렇게 쌓아주는 겁니다. 제방에 이렇게 쌓아주게 되면은 낙동강 홍수위가 넘쳐가지고 침수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방에 올라가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해발고 기준으로는 하얀지 펜션이 있는 데가 약 한 해발 5m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설계 기준에 따라서 제방을 쌓게 되면은 제방 꼭대기 높이가 약간 해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5m 정도 높이의 제방이 이 앞에 생기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렇게 제방을 쌓아주게 되면은 낙동강이 원료가 되어서 침수 피해는 나지 않는데 제방을 쌓아주게 되면은 이쪽 물이 비가 계속 오면은 물이 올라왔을 때 이쪽 물이 하천으로 안 빠져나가는 이쪽에는 비가 시간으로 물을 강제로 퍼내는 시설물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거지 쪽에다가 조그마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낙동강 홍수가 올라갔을 때 비가 오면은 물을 강제로 이제 하천으로 퍼내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도 이제 침수 피해가 방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반대편은 농경지가 있어서 농경지도 동일하게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농경지 쪽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농작물 피해는 별도로 정부에서 해줄 테니까 이 부분 물이 빠져나가면은 그대로 원상복구되는 부분이라 큰 피해가 발생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주거지 쪽에만 펌프장을 설치하고 농경지 쪽으로는 일단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을 하고 비가 그치고 나면은 빠져나가는 형태로 계획을 해가지고요. 이런 형태의 사업 계획을 할 경우에는 전체 한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요 내용에는 제방을 이렇게 닦는 거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패션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도 재설치하고 요런 내용의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했을 경우에 장점은 일단 침수 피해가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방이 한 5m 정도 되는 제방이 눈앞에 딱 보이는 게 경관상으로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낙동강 홍수위에 맞춰가지고 제방을 전체를 쌓아주면은 한 1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120억을 쌓아주는 이유가 사실상은 이쪽에 있는 가옥 한 5채 정도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120억 정도를 들이는 건데요.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 계획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생각을 했는 게 일단 침수 피해가 났었던 고집들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침수 피해가 났었던 요 앞으로 그 지난번에 낙동강이 최대로 홍수위가 올라갔을 때가 해발 6.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높이까지 홍수 방어벽이라고 하는데요. 옹벽을 쌓아가지고 물이 다시 안 넘치게 주거지 쪽은 옹벽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물이 다시 안 넘치게 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침수 피해가 났었던 집들은 양산시에 정부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쪽은 그냥 그대로 두는 형태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비가 조금 드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예상치 못한 더 큰 피해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피해가 올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는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양천시에서는 아직 어떤 안으로 할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경남도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으로 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해나가기 위한 처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 안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면은 저희가 2020년도에 침수 피해가 나고 나서 이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는 지구 지정 절차를 그간에 이행을 했었고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의견이라든가 경남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 초에 이제 내년에는 설계를 다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약 한 3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상으로만 사업 내용이 보상으로만 하게 되면은 사업 기간은 확 줄어들게 되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사업의 안이 정해질지에 따라서 전체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전체 사업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의문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 뭐 얘기하신 분 두 분 얘기는 농지를 말씀하셔도 한 분은 또 주택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사가 뭐 무슨 아주 장난도 아니고 뭐 돈 100만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금 농지든 주택이든 이 하천의 침수 지역과 관계되는 전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뭐 어느 거는 농지인데 뭐 보상이고 뭐 이런 게 조건이 편할 거는 주택인데 뭐 더 관심 있게 받는 그런 거는 물론 최종 검토 과정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린 이쪽 농경지 쪽에는 뭐 그냥 물 들면 물 장기라도 놔놨다가 물 빠지면 농사 지으므로 하고 뭐 보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건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날이 있어도 난 농지를 가진 사람인데 나는 그건 못 하도록 할 겁니다. 내가 뭐 국토부가 아니라 막 대통령한테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그 물드는 땅을 무시하고 주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지나간
얼라가 봐도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게요. 내주가 아니라. 그 사실 이 이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오래 전부터 이제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여러 번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침수 피해로 보면 뭐 어느 쪽이나 일반 똑같습니다. 농경지도 피해도 피해고 또 뭐 주택도 피해는 피해인데 어쨌기나 이거를 만약에 하나 데 있어서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피해 대상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뭐 어느 한쪽 농경지는 뭐 물 담아도 괜찮다. 뭐 물 빠지면 농사 지어주고 뭐 보상 좀 해주겠다는 말씀 같은데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우리 농경지에 한 5, 6명, 7, 8명 나왔는데 뭐 대표는 아니지만 일단 내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것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그 이제 주거지를 하친이 법안에 그 이쪽에 우측에 주거지 이쪽에 농지가 있는데 배수법을 설치한다 해도 한쪽에 아까 그 주거지에 배수법을 농지에 또 안 돼 있긴 해. 그것도 또 문제고 배수법을 두 군데를 설치는 못하는 게 그러니까 배수펌프를 양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뭐 거의 뭐 300억 이상 나와버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주거지에 배수펌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낙동강 현지에서 우리가 비가 많아지면 범람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우리 경지 쪽도. 네, 범람은 다 막아줍니다. 범람은 다 막고 통로를 설치해서 현재 수준의 이상으로는 만듭니다. 현재 수준 이상. 그런데 그 지역이요. 이제 지배 땅. 그 부분은 지금 내수가 굉장합니다. 이게 펌핑 장치가 따로 없이 내수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흐르는 내수가요. 저쪽 큰 본천에서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 따라는 뭔가지만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내수 처리하는 것도 뚝을 같이 차려가지고 유출되도록 나가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안에 잔류수 그 바닥에 흐르는 빗물 정도는 펌핑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펌핑 작업 가지고는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난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저쪽 넣으면은 누가 이장님은 내가 나가서 저쪽에는 그 지금 안에 내수 처리를 우지하고는 내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본다 하니 못 전부 가봤는데. 복도령이 땅 자체를 많이 도와봤다니까. 요거는 그건 다 도합이네. 그러면 이쪽에도 그 부분대로 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6분 대표 오셨다 했는데 예. 그 선생님 땅을 포함해서 그쪽에 땅이 부지가 꽤 늘거든 제법. 늘습니다, 예. 한 4, 5천 평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쪽에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거는 이제 내가 시안이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건 반응이 아닌데 그런 의견을 우리가 지금 일단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 받아서라도 필요한 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선생님 전화를 해드릴게요. 예, 저명하면 저쪽으로 그렇구나.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람이.